자,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11시간 넘었는데 오늘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아주 큰 폭락이 이루어졌는데 다들 잘 대응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내일이 더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마땅한 반등에 대한 재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시나리오를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바꿔서 나눠서 한번 꾸며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내일 승부주 코멘트와 후반부에는 상한문 오늘 매매 현황 붙여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트레이딩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 200에서 한 200, 한 50% 정도 수익은 나왔는데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시나리오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나리오 방향은 일단은 확전이라는 시나리오를 일단은 먼저 잡읍시다. 이란의 반응이 만만치가 않죠. 즉각적인 대사관 폭격이라든지 아주 날카롭게 반응을 나타내주고 있고 트럼프의 입지는 조금씩 좁아진 느낌이죠. 만약 이 불씨가 살아난다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결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확산 쪽으로 한번 잡아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 확산 쪽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쭉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을 머리를 잡고 있는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국석유, 한국유전, 그 다음에 GSE, 대성에너지, 극동유화, 흥하해운, STX 그런, 대한해운, LIG 넥스원, 빅텍, 하나시스템, S-오일.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그냥 1군이라 칩시다. 오늘까지 상한가를 유지를 해준 애들은 일단 그 중에서도 1군 중에서도 또 A, B, C가 나눠지겠죠. 당연히 A급이라 하면은 한국석유, 유가 관련주들 가장 A급을 차지하겠죠. 중앙에너비스, 오늘 점상을 유지한 애들, 한국석유, 한국유전 이런 애들이 되겠죠. 2등 애들은 그 따라간 애들, 흥하해운 같은 거지 쇼티를 내준 애들이라든지, 그리고 시가가 높게 띄운 STX 그린로지스를 27% 띄우고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극동유화 26% 시가, 이렇게 대성에너지 26% 시가, 이런 식으로 애들이 2군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방산주가 좀 가장 모습이 좀 약하죠. 방산주들이 가장 모습이 약한데 얘네들이 그래도 오늘 빅텍 같은 것은 19% 시가 뛰었죠. 넥선 같은 경우 방산주들이 약한데 그걸 3순위로 봅시다. 그러면 오늘 상한가 간 친구들 중에서도 A급과 B급, C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약한 흐름은 C급 흐름이고 가장 강한 흐름은 유가 관련주인데, 내일의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확산은 확산인데 확산이 되는 것이 시장에서 반응을 나타내 줘야 됩니다. 오늘 당장 밤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어떤 재료가 또 나올지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내일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서 꾸미는 거니까 말이죠. 내일 조건은 일단은 현재 오늘의 A 등급을 B와 C 등급은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A 등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내일 최소한 점상을 유지해 준다는 조건. 두 번째, 꼭 점상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쇼티를 달아주고 바로 상한가를 말아준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A 등급인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국석유, 한국유전의 흐름을 일단 보고 얘들이 점상을 유지해 준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인 구도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만약 흔들리지 않습니까? 점상이 풀어지고 그런다면은 여기 위에 올려놓은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손을 떼고 오늘 상한가 위주로 갔던 종목들 좀 자세히 추적을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내일 A 등급과 B 등급 선에서 어느 정도 점상이나 고점을 띄우는 모습이 보이는 상태라면은, 자, 얘네들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자, 여기 S51과 대성산업, SH화학, SK가스,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애들은 뭐 가스, 유가 관련주 이런 애들이죠. 자, 그 중에서도 내일 아침에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체 거래소에서 방산주가 먼저 튀어줬단 말이에요. 방산주. 유가 관련주에는 애들이 움직인 애들이 뭐 없었으니까 그런 애들이 대체 넥스트에서 움직인 애들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내일도 만약 오늘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현재 유가 관련주 중에서는 S51이 지금 대체 거래소 거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가장 먼저 포지션을 잡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S51우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놈은 시간에 4.7% 지금 올려놓았거든요. 4.7%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S51과 S51우를 같이 놓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 종목은 SK가스. 여기로 보면 별로 그렇게 종가상 12% 끝났는데 대체 거래소에서는 보면 22%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체 거래소에서는. 그래서 SK가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같이 붙여 놓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오늘 가장 모습이 안 좋다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같이는 붙여 놓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산업이다. SH에너지화학은 나중에 정규장에 보면 되겠죠. 다른 애들의 흐름을 보면서 말이죠. 이 두 종목은 대책으로 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또 대책으로 되는 종목이 무엇일까 보면 삼양컴텍 같은 이런 종목은 오늘 가장 방산주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었죠. 가장 먼저 대책으로서는 가장 높은 모습을 나타내준 종목이었죠. 자, 그리고 퍼스텍은 정규장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볼 종목이 풍산홀딩스. 지금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21%로 끝났군요. 이 두 종목 내일 같이 일단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대책으로 해서 뭐가 튀어주느냐 그 종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약간 결이 달리지만 여기 IT센글로벌, 펄어비스 얘도 넥스트 종목이니까 IT센 글로벌도 금 관련주니까 봐주시고, 펄어비스는 자체적인 재료로 오늘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기간에 오늘 물량 많이 넣었죠. 이 두 종목은 대체 거래소 종목을 본다. 방금 말한 종목들은 아침에 대체 거래소에서 일단은 승부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대체 거래소 매매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잘 꼬집어서 한 종목 정도만 딱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쪽 애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 것 같고, 한일단조, 스페코, 코츠테크놀로지, RF 머트리얼즈 여기 애들은 방산 관련주지 않습니까? 물론 풍산하고 풍산호들리스 이런 것도 뭐 삼양컴텍이나 퍼스텍도 있지만은 얘네들도 2군으로 잡고 같이 붙여 놓으세요. 물론 하나시스템이나 빅텍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뿐인데 머리는 하나시스템의 머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LG 넥슨이 사실은 시가적인 측면에서는 머리입니다만은 하나와 LG 시스템 놓고 그 밑에 빅텍을 붙여놓고 그 옆에 이제 이런 애들 삼양컴텍, 퍼스텍, 풍산, 한일, RF까지 붙여놓고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같은 것도 확산 재료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죠. 오늘 좀 올랐죠. 시간에 3% 올려놨습니다. 같이 봐주시고, 한일사료 잘 움직이면 미래생명도 같이 봐준다. 그 다음에 여기 성호전자, 나무기술, 하나는 돌파고 하나는 눌림인데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빠진데 시간에 1.2%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은 누가 봐도 오늘 지수의 흐름을 잘 추종을 했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내일 또 지수가 안 좋다고 가정을 한다면 살아나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음봉대는 손대지 않고 딱 보합 기준가만 잡고 대응을 해줍니다. 성우전자는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18%까지 올라갔는데 점점 저 뒤에 자꾸 지수가 꼬꾸라지니까 내려왔는데 내일 또 아니지 이 종목이네. 그렇지. 22%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 지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따라서 내려온 건데 꼭 9%로 맞췄거든요. 기간에 오늘도 물량을 넣고 외국인이 많이 나왔네요. 내일 보합과 시가 기준가 잡고 대응해 주시고, 그리고 페노시는 내일 여전히 내일 만약에 STX 그래놀로직스나 흥하용이 또 승승장구하면 페노시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올릭스도 오늘 모습이 좋았잖아요. 오늘 지수 그래 급락하는 와중에도 올릭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 19%까지 올라갔거든요. 보합 기준가 잡고 내일 대응해 주시고, 여기 이 파두도 여기 있는 파두도 마찬가지. 파두도 오늘 시장에 별 상관없이 혼자서 잘 놀고 있잖아요. 그죠? 상관없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인원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문제는 이제 이쪽 애들 아주아이비 투자, 젠큐릭스, 유튜바이어, 이것도 어제 나왔던 오늘 종목이기도 했을 텐데, 자, 얘네들은 완전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근데 도가 통한다면 뭐가 통한다면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구조로 가진 친구들 아닙니까? 자, 젠큐릭스를 보면 지금 현재 시간에 한가라 맞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게 더 좋죠. 깊게 눌러주면 봐야 된단 말이죠. 깊게 눌러주면 내일 뭐 4,000원, 1,500원이나 이 정도까지 한번 봐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 세 종목 내일 최대한 깊이 있게 안 봅니다. 지수를 좀 보면서 깊이 눌러줄 때를 봐야 됩니다. 요즘간에 뭐 5% 눌러줬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좋으니까 깊게, 최소한의 깊게. 유튜브 아이도 마찬가지. 시간에 6.7%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놈도 최소한 10% 이하로 더, 최소한 더 한 20%까지 깊게. 그전에 손을 대지 않는다. 현대 ADM도 마찬가지. 오늘 한 20% 빠졌잖아요. 이놈도 깊게. 적어도 이 11선까지는 한번 타치를 해줄 수 있는까지. 그래서 얘 세 종목은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수 흐름 보면서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 현대 ADM까지. 아주아이비 투자는 도로 올려놨죠. 시간에 0.1%. 내일 실실 가면 같이 따라 붙여야죠. 얘는 뭐 요즘 시장은 별 상관이 없는 친구니까 말이죠. 일단 내일은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일단은 확산의 분위기와 그리고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종목들, 그리고 각각이 연계되는 종목들 간에 A그룹, B그룹, C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같이 따라 붙여줘야 될 종목, 그리고 다음으로 봐서는 넥스트 그로스에서 누가 먼저 움직여 줄 것이냐, 부산이 먼저 갈 것이냐, S가 먼저 갈 것이냐, 넥스트 그로스에서 움직임, 그리고 정규적으로 넘어왔을 때의 움직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는 보다 강력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꼭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치를 잘 보시고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상한문 히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이 문을 열자마자 아주 큰 데미지를 입고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데미지는 우리가 각오는 했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오늘 대폭락장이 일어났는데, 지수를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7%대입니다. 요즘 근래에 보기 드문 폭락장이었죠. 코스닥은 4%대. 폭락의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대형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물론 그만큼 우리가 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폭도 좀 크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는 봐요.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지수에 조금 이런 부침개이 찾아온 점에 대해서는 참 아쉽지만은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의 전체적인 기조는 큰 이상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오늘 난감했죠. 지금 보기 삼성전자도 현재로 10% 정도 빠져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력 같은 것도 13% 정도 빠지고, 그리고 SK스퀘어도 10% 정도. 그다음 좀 올랐던 애들은 다 빠졌죠.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11%, 두산도 마이너스 12%, 그리고 현대차도 마이너스 12%. 큰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런 와중에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준 것은 중동 관련주들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동 관련주를 해가지고 뭐 수익을 많이 올렸다라고 말을 할 만한 종목은 오늘 종목은 없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중동 관련주들은 오히려 손실을 안 보고 진행을 한 것이 더 다행일 수도 있는 종목들이 더 훨씬 많았죠. 대부분 다 시가 대부분 다 높았죠. 점상으로 출발한 종목들, 26%대 출발한 종목들, 29%, 27%, 19%, 22%, 29%, 21% 전부 다 시가가 높게 출발됐단 말이죠. 먹을 게 없는 시장이다. 내일을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또 큰 수익을 올리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달리지도 않고 우리 할 짓만, 우리 트레이딩만 잘 집중을 했죠. 오늘 급락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겼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복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매매 방향은 딱 두 가지로 나누었죠. 첫 번째는 중동 관련주들을 같이 싸고 돌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게 다른 세계의 종목들을 가지고 놀아야 될 것인가.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아침에 대체 거래소에서는 방산 관련주들이 이미 땡 하자마자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LIG 넥슨부터 출발해서 방산 관련주들이 이미 아침에 대체 거래소에서 상당히 모습이 다 좋았단 말이에요. 하나시스템부터 해서. 그리고 요 밑에 삼양 컴텍이나 퍼스텍 이런 애들도, 퍼스텍 시가 22% 출발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먹을 게 없는 시장이었죠. 그럼 또 유가 관련주를 정규적으로 넘어와서는 유가 관련주로 봐서는 대체 거래소에서 우리 한국가스공사를 일단 간단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움직이질 않았잖아요. 근데 정규적으로 넘어왔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한국석유 점상, 중앙에너비스 점상, 흥구석유 점상, 한국유전 점상, 벌써 뭐 머리들은 다 점상을 차지를 해버렸죠. 그럼 뭐 또 물 게 없는 거예요. 한국수도 점상, 중앙에너비스 점상, 흥구석유. 그러면 오늘 얘네들 매매는 상매매밖에 안 되는 거죠. 데이로서는 먹을 수 있는 가치는 별로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오늘 중동 관련주들은 아예 손을 떼버렸지 않습니까? 떼고 딱 상매매 하시는 분들에게만 우리가 한국유전하고 그리고 흥하해운하고 이렇게 두 종목만 보자.
이렇게 해서 그 두 종목을 진행시키고 나머지 종목들은 접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5장까지 제가 매매를 했다면 뭐 S-오일이나 삼양컴텍 뭐 이런 애들은 아마 거래를 조금 해봤지 싶어요. 하나시스템 같은 거, 안 그러면 빅텍 같은 종목 5장에 말 제가 매매를 했다면,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오늘 우리가 중동 관련주에서 손을 떼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 가드레 안에서 수익을 올린 쪽으로 방향을 잘 잡고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큰 수익을 준 종목은 아무래도 우리가 젠큐릭스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전 거래일에 수익을 안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부터 우리의 수익을 안고 상한가로 붙여가지고 넘어온 종목 아닙니까? 수익률이 크지는 않았지만은 그 크지 않았던 수익률이 오늘 아침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줬단 말이죠. 오늘 전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딱 50% 수익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전일의 수익을 13, 14%도 안고 있지 않았다면 이 꼬리 부분을 이기지를 못했을까요?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9%대 있지 않습니까? 젠큐릭스는 전일에 가져온 수익만 해도 오늘 깔끔하게 진짜 정말 좋은 수익을 챙겼죠. 그런데 하이라이트라고 본다면 전일도 전일이지만은 오늘이 참 정말 트레이딩이 참 재미가 있었죠. 저는 뭐 재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젠큐릭스를 우리가 총 4번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4번을. 전일에 부유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시키면 되는 거고, 손해 안 보고 있으니까 같이 달라붙었죠. 첫 번째 매매에서 벌써 한 5, 6% 수익을 주고 챙기고, 다시 여기 이 지점에서 다시 2차 공략이 들어갑니다. 2차에서도 벌써 15% 정도 수익을 챙기잖아요. 그러면 벌써 1차는 6% 정도 나왔죠. 이 두 번의 매매에서만 벌써도 20% 정도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백미는 역시 여기였죠. 한 번 더 한 단계 밑에 아래 단계에서 우리가 진입이 됐지 않습니까? 저게 오늘 백미였죠. 5,300이 됐습니까? 네. 5,300은. 약간 꼬리보다는 약간 위에였습니다. 약간. 한호가 위에였죠.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대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9%대. 플러스 25%대까지 정도 갔으니까 거의 40% 가까운 수익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힘도 좋았고요. 그럼 이 두 개만 해도 벌써 60%는 수익을 챙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서 뭐 끝나지 않았죠. 여기서 묶고 다시 또 한 번 더 또 봤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9,400원. 약간 조금 더 줬습니다. 꼬리보다는 조금 더 줬죠. 6,400원이니까. 여기서 또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벌써 또 한 20%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정말 뭐 다른 걸 쳐다볼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이 하나만 거래가 했어도 정말 큰 수익이지 않습니까? 한 종목에서 80% 이상인데 80에서 81% 정도 나왔으니까
다른 거 뭐 중동관리주 쳐다보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됐냐 말이죠. 돈이 안 됐단 말이죠. 뭔가 그럴듯하게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 돈 된 건 없어요. 내일이 이제 오늘 뭐 점상간 종목들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오늘 젠큐렉스 이 하나만 해도 정말 대단한 트레이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속이 좀 시원할 정도의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보면. 다음은 국전약품은 전에 우리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오늘 27%까지 올라갔잖아요. 더할 나위 없죠.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날은 많이 좀 이거 오늘 되겠나 싶은 날이었는데도 역시 갈로면 간단 말이죠. 깔끔하게 25% 딸랑 제가 챙겨 먹자 했잖아요. 챙겨 먹고 만약에 상가를 가면 또 보자고 했잖아요. 오늘 시장도 좀 어질어질하고 그리고 월초 딱 첫날인데 작은 수익 아니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뭐 25% 수익이면 땡큐 하면서 먹을 수익이었죠. 국전도 오늘 좋았습니다. 상매매 수익으로는. 자, 그리고 아주아 EB 투자는 아침에 모습이 약간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밥값은 주었죠. 뭐 상매매 수익으로 큰 수익은 못 가져왔지만은 그래도 12%까지는 올라가 줬으니까 13%까지 갔나요? 뭐 밥값은 나왔다고 봐요. 하지만 이 종목은 또 우리 데이로도 같이 또 진행을 했잖아요. 깔끔하게 부합 딱 치고 올라갈 때 깔끔하게 12, 3% 딱 챙겼으니까 데이도 챙기고 뭐 상수익도 챙겼으니까 크게는 못 갔지만 그래도 감사한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오늘 모엔저는 오늘 데이 트레이딩 종목 중에서는 상당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건 상매매로 가져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로 진행을 했죠. 아침에 시초가에 우리가 승부를 걸었잖아요. 밀리면 기다린다. 그래서 좀 꼬리에서 잡으려고는 했어요. 4,700원 거치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급박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잡지는 못해서 그 이자선 좀 더 먹었을 텐데 그래도 뭐 첫 번째 파동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딱 가볍게 주잖아요. 또 내려오잖아요. 2차 공략 봅시다. 또 수익이 또 나오잖아요. 오늘 이 두 번의 매매만 해서도 벌써 30% 가까운 수익이 나옵니다. 이 두 번의 매매도. 이쪽 매매는 저쪽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의 매매가 되겠죠. 10%, 20% 나왔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마지막에 한 방을 더 줬잖아요. 우리가 챙겨 먹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자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5,200원 이 기준가였죠. 딱 정확하게 타점을 찍어주고 상가까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16% 가까운 수익을 안고 상가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엔저 한 종목만 해서도 45% 정도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오늘 뭐 중동발주도 아무리 쫓아내봤자 정말 5% 정도 10% 정도 먹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다들 시가가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시달렸겠죠. 근데 우리 가두리만 딱 집중을 해서 하니까 이 한 종목만 해도 45% 아닙니까? 젠큐렉스 하나만 해도 80% 있는데 뭐 더 할 나위 없죠. 뭐 이제는 30% 수익을 챙기고 다시 또 진입을 해서 15%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참 더 할 나위 없는 오늘 트레이딩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장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이었고 지수는 한정없이 밑으로 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또 우리는 또 승부수를 던지지 않습니까? 유튜버한테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을 또 우리는 또 보자고 했습니다. 얼마 해봤습니까? 우리가 25,000원 이 기준가 딱 이 자리 한 번에 매매로 끝났죠. 딱 20% 딱 수익 나옵니다. 오늘 같은 이 급락장이 말입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와 있는 모습이지 우리는 이 안에서 20% 수익을 챙겼단 말이죠.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7% 정도를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몇 종목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다들 큰 수익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트레이딩 가이드 잠시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신청하시는 방법은 2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동영상 어느 동영상이라도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입 아래에 더보기란에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런 멤버십 가이드 창이 나타나면서 멤버십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상한문 라이브 트레이딩을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같이 트레이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그리고 카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트레이딩 신청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문의할 점은 그렇게 문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그 점을 참조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했다, 우리가 뭐 멋지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할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또 지금의 시장의 주체 세력을 무시하지는 않고 같이 가기는 가되 거기에다 전력으로 힘을 쏟지를 않고 그 힘을 다른 에너지 쪽으로 돌려줌으로 해서 오늘의 수익을 챙기고 내일의 수익도 같이 볼 수 있는 양면 전략을 쓸 수 있는 운용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아주 압박감이 심하게 출발해야 될 때는 말이죠. 이렇게 점상으로 막 출발하고 이런 스타일에는 데이로 잘못 들어가면 참 많이 다치거든요. 밑에 애들을 데리고 할 거라고 하면. 그래서 얘네들은 차라리 상매매로 돌려버리고 일반적인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쏘기 편하고 안 다치고 좀 조심스럽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같이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는 날에는 일반적인 종목들도 못 이기거든요. 전부 다 꼬꾸러지잖아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 시장을 일찍 떠난다는 거. 오전장 딱 마무리 짓고 딱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무리하게 안 해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일어날 때 스스로가 좀 자신의 트레이딩을 생각해보고 나는 뭐 상매매에 집중을 한다. 뭐 나는 데이에 집중을 한다. 뭐 나는 눌림을 좋아한다. 뭐 나는 뭐 돌파를 좋아한다. 자기 나름대로 매매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그러한 종목군을 먼저 딱 정리를 해놓고 그 종목군만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주식은 정말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대응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S51 같은 경우에도 대체 거래소에서 보면 30% 출발했단 말이에요. 예. 대체로 30%인데 오늘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대응이 안 되면 여기 한 10%대입니까? 이 정도 떨어졌을 것 같은데 대응이 안 되면 못 이겨요. 대응이 안 되면. 그래서
어떤 종목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장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 내가 잘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이런 급락장이나 이런 이슈가 탁 터지는 이런 장에는 그런 것만 딱 잡고 해야 되지. 벌나빌처럼 막 뛰어다니면 정말 많이 다치고 돈은 돈대로 안 되고 몸은 피곤하고 손실은 보고 정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점 참 잊지 마시고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는 시장이 오면 만나게 되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응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수익이 참 큽니다. 오늘 대폭락장에서 우리는 뭐 손실 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 수익만 거의 뭐 200 몇십 프로 정도 되죠. 나쁘지 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3월 첫날 시장 폭락장인데 우리는 단추를 잘 끼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3월달도 차분하게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